보통 저희가 이제 경영학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경영학 일반적인 거 쭉 알려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해봤어요. 재무관리 먼저 하고 회계하고 이제 그 경영학 소개를 하는데 둘레 여섯 여덟 9개 지금 보니까 9개 과목 또는 10개 과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위에 부분을 일반 경영학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이고 여긴 뭐 특수 경영학이냐, 그러니까 재무관리 회계는 별도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성격도 워낙 달라서 별도로 설명하는데 보통 시험은 요거 묶어서 약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요거 묶어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요거 혼자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요거 묶어서 20에서 25 나오고, 요거는 이제 5에서 10, 요거는 이제 0에서 1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분포가 저정돼 있다는 얘기고, 이 중에 이제 우리한테 특수한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조직행위론과 인적자원 관리는 이게 참 출제자에 따라서 사실은 노무사 2차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많이 낼 것 같은데 거꾸로 어차피 2차에서 하니까 1차에 좀 적게 내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얘가 한 문제 나오고 얘가 세 문제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차형 답안을 쓰실 때 사실은 지엽적인 거 이렇게 몇 개 지식을 쓰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잘 쓰시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설명 나오고 이런 게 좋거든요. 항상 채점해 보면 딱 그 답만 딱 쓰는 것보다는 배경 지식도 앞뒤 설명도 좀 해주고, 뭐 예측 미래 뭐 예측 변화 가능성 예측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답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2차형 공부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전체 줄거리를 다 잡아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듣고 1차 준비도 되지만 2차에 어떤 줄거리 잡는 거, 맥을 잡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노무사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그런 의미, 이 비중과 관계없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무나 회계는 앞에서 잠깐 맛보기를 보셨지만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재무회계 진짜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는 난이도가 하가 나오면서 아예 정형화돼, 문제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때는 숫자까지 똑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문제 푸는 시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얘가 전략 과목이 되면 돼요. 전략 과목. 되면서 대신에 여기하고 여기가 난이도가 상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잘못 잡는 사람들은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저기만 딸딸 외워가지고 한 80% 맞추고, 물론 이제 작년은 이제 문제는 쉬웠는데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경영학 전공자들이 조금 피해를 봤어요. 워낙 공부들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격차가 많아지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도 루틴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도 정형화돼 있어요. 이거 계산 문제잖아요. 계량 셀 줍는, 그쵸? 여기도 아예 정형화돼 있어. 나올 곳이 딱 정해져 있어. 여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2차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 만들기 때문에 뭐 어렵게 내도 상관없고, 그죠? 아주 지엽적인 거 내도 상관없고 그런 스타일이고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어렵게 만들 때는 마케팅과 여기를 조금 분량을 늘리거나 난이도를 깊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S는 요즘엔 좀 나오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보면서 요즘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강조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강조되면 나머지가 좀 희생을 하겠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경영 전략 얘기 조금 하고 경영 전반적인 거 한번 훑어드리고 이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첫째 시간에 하는 그 강의를 약간 제가 잘라 갖고 와서 설명드려 보면은 이 경영 전략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 그 뭐에 대한 과목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업의 성공에 대한 학문입니다. 기업의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 이 펑션을 이해하려면 관심은 세 군데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업의 성공이 뭐냐 이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기업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냐.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결과 변수 아니면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요게 원인 변수 또는 독립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각각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얘를 가져올 수 있을까? how 또는 방법.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보통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그 혹시 요쪽 학생한테 여쭤볼까요?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뭘까요? 뭐를 성공이라고 할까? 네, 거의 정답에 가까운 이윤 극대화.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마켓쉐어 극대화, 그 다음에 매출 극대화, 막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중에 재무관리 배우면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장 유명한 목표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봉사목적, 이렇게 쭉쭉쭉 봉사목적 극대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데 물론 나중에 제대로 배우고 나면 얘가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윤 극대,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극대, 매출 극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뭐가 중요할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중요할까? 그거 이제 마케팅 말씀하셨네요? 마케팅 말씀하셨고,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로 가면은, 일단은 돈.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술. 그 다음에 종업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CEO.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쭉쭉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공할 수 없죠. 그런데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느냐.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많으면 돼. 기술 우수하면 돼. 종업원 많으면 돼. CEO가 능력 있으면 돼. 등등등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양의 문제를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은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이 가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이기고 적게 가진 자가 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냥 무조건 빈익빈 부익부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은 이게 아니라 이 양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얘네 수준이 주어졌다 치고 갖고 있는 자금의 한계, 기술의 한계, 종업원의 한계가 있다 치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야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까지 내년도 1차, 2차까지 해서 막 그냥 간단하게 10개월에 남았다 칠게요. 그럼 여기 시간도 쓰면 되는데 10개월이 남았는데 남들은 다 10개월인데 나 혼자 20개월이면 내가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나도 10개월, 옆 사람도 10개월. 물론 10개월 안에 어떤 사람은 500시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400시간 공부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이걸 양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다가 방점을 둔 게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고 나서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경영 전략 수립하는 절차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절차는 조금만 더 갖고 와서 절차 얘기할 건데 이 5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5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전 설정하고 두 번째가 환경 분석하고 세 번째가 전략 수립하고 네 번째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렇게 5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 중에 5개 중에 3개는 중요하고 2개는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 안 중요한 거 두 군데를 한번 찍어볼래요? 안 중요한 거 5개 중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냐? 대답이 요 2개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끝에 2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는 적어드렸는데 회계랑 재무나 일반 경영이 어떤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회계는 기업 자체 입장, 재무관리는 주주 입장, 주식회사의 주인 주주 입장, 이제 배우는 경영학은 누구 입장? 경영자 입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이 공부 시간도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잘 돼야 되고 암기도 잘 돼야 되고 문제도 잘 풀려야 돼요. 그럴 때 경영학을 공부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는 경영자 마인드예요. 경영자 마인드. 경영학은 누구 입장? 경영자 입장이에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가지만 알면 2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경영자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 결정. 내가 길이 2개가 있는데 어느 길이 나한테 유리하냐 그걸 찾는 게 첫 번째고, 2번째가 순서 결정이에요.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이 5개 순서 중에서 이 뒤에 3개는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 이거는 경영자가 외롭게 자기 판단하에 자기 책임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만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종업원이 해야지. 종업원. 그쵸? 그 다음에 실행 끝나고 결과 나온 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주주나 채권자가 해. 그래서 여기 더 투자할지 투자를 회수할지 이런 거 결정해 라고 해도 되고, 또 러프하게 하면은 교수들이 해요. 교수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전략을 썼는데 결과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모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면 이거를 이론 만들어서 교과서에 넣고 학생들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건 다 뭐다? 끝난 이유 얘기다. 이거는 아예 끝난 이유고 이거는 경영자 손을 떠난 것이다. 앞에서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경영자 마인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경영자 영역이거든요. 이거 안 중요하다. 이거 안 합니다. 아예.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한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보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럼 이 3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비전 설정입니다. 이건 정의가 뭐냐면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걸 정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니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인데,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가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목표, 이게 비전이에요. 별이고, 반면에 환경 분석은 정의가 뭐냐면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또는 나의 상태. 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출발점이라 보시면 현재니까 나의 현재 상태. 그러면 이 2가지가 전제돼야지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전략이 뭐다? 이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이 뭐냐? 출발과 도착을 연결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출발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출발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과 도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목표다. 그러면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화살표는 2가지가 먼저 정해져야 돼. 비전, 목표, 출발점. 이게 정해져야지만 이 방법이 나와요. 이 3개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경영자 영역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비전이라는 거하고 혹시 미션이라는 단어랑 비전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미션과 비전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평생에 한 번 추구하는 목표인 거고, 얘는 구체화된 목표 아니면 숫자화된 목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거의 기업의 성공 이런 식이에요. 이 정도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김아무개의 뭐 일단 성공이라고 쓰긴 할게요. 성공보다는 행복이 더 좋은 것 같은 저는.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내시면서 야, 너 돈 잘 벌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너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은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보면은 예를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회사는 5년 내 매출 100조, 그 다음에 또는 뭐 3년 내에 세계 5위. 자, 이거 잘 보면 이거는 숫자로 돼 있죠. 숫자로 돼 있으면서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 후에 100조 달성했다고 회사가 이제 중지하고 안 합니까? 더 가지. 그렇죠? 3년 내에 5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기는 거지. 우리로 치면 여기에 뭐 1년 내에 노무사 예를 들면 수석 합격, 1등 합격 뭐 이런 거. 이거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1등 합격. 그런데 우리가 노무사 합격했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그냥 발판일 뿐이지. 그렇죠? 이런 궁극적인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활용한 거지. 이거를 내가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가 기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거 혼동한 회사 진짜 많아요. 이거를 거꾸로 쓰는 회사 진짜 많아요. 저는 그 컨설팅을 많이 하니까 CEO 만날 때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해주거든요. 이건 눈에 보여야 돼. 눈에 이게 보이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하늘이 나한테 준 미션, 그게 이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안 하고요. 여기도 할 거 더 많지만 여기는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OT 분석 이런 걸 하고 나서 여기를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그러면 전략 수립이 3단계인데 하나가 기업 전략, 하나가 사업부 전략, 하나가 기능별 전략,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순서. 경영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그 기업 전략은 관심이 뭐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이거는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방향 설정 문제. 반면에 사업부 전략은 이 방향을 그대로 따르되, 순서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나서 따르되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즉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부산 가기로 했어요. 부산 가기로 했어. 방법이 뭐야? KTX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이 세 번째 기능별 전략은 뭐냐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기능별 전략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주어진 자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자원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 두 개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기는 가능하지.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을 얘기할 때 사람을 더 뽑아 이것도 되고요. 자금을 10억을 더 빌려 이것도 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 숫자, 그 돈 아까 제가 거드린 그게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최대한 활용. 이 말을 공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 이 단위가 이건 비율 %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경제성 아니면 생산성 이렇게도 부르지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효율성이란 단어입니다. 효율성. 여기도 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율, 효율성.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방향 얘기는요. 방향 얘기는 결과가 O 아니면 X 아니면 성패, 성공 아니면 실패로 귀결되는 게 방향 결정 문제입니다. 요걸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효과성이라고 해요. 효과성.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예요. 효과성.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의 행복, 이건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인생 행복이 궁극적 목표인데,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죠. 사회의 봉사,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건데, 이걸 위해서 여기서 1년 내 노무사 합격,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요거는 이제 건너뛰었고, 여기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내가 노무사 합격을 나의 비전으로 정한 상태에서 방향 정할 때, 이쪽 학원 오다 보면, 우리 학원 오다 보면은 무슨 뭐 전산학원도 있고 간호학원도 있고 뭐 요리학원도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리학원에 가서 코피 터지게 막 밤새도록 공부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향은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걸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효과성. 이게 먼저예요. 순서상. 이게 방향이 잘 결정돼야 되고, 반면에 여기 와서 보면 우리한테 산출은 뭐냐면 이거는 합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합격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합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석 합격이고 어떤 사람은 뭐 커트라 합격인데 어떤 사람은 얘가 1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린 사람이 있다 칠게요. 투입이. 그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1년이지. 그죠? 그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 효율성 얘기는 제가 기능별 전략이라 불렀는데, 여기에 얘가 뭐가 있냐면 마케팅, 뭐 생산, 조직, 인사, 이런 게 다 기능별 전략인 거지. 얘네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비율, 퍼센트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얘네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는 안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경영학의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면, 이게 기업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저희가 시스템론 배우시면 기업은 내부랑 외부 구분되는데, 여기 기업이라고 칠게요. 자,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은 뭐냐면 투입,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뭐 산출, 이렇게 가는데, 요게 거의 같은 말이 생산이에요. 생산. 그쵸? 그러면서 투입, 뭐랑 뭐를 갖고 투입하죠? 여기 투입하는 게 되게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경영학 수업에도 많이 이제 강조드릴 건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산 요소라는 걸 배워요. 근데 경제학은 이론적 학문이니까 이게 두 개밖에 없다 가정해. 생산 요소가 두 개가 뭐하고 뭐죠? 두 개가, 하나는 노동, 하나는 자본. 이게 두 개입니다. 노동과 자본. 이 자본 대신에 기계라고 해도 되고 토지라고 해도 돼요. 토지. 그럴 토지일 땐 여기가 이제 농민이고, 기계일 땐 여기가 노동자죠. 노동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가 만약에 노동이 20%고 자본이 80%다. 그럼 이거를 자본집약이라고 부르고, 자본집약적 산업이고요. 여기가 80%고 여기가 20%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발 만들 때, 그럴 때는 사람 손이 더 많이 들어가죠. 기계는 거의 재봉틀 정도면 되고, 그런 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하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 하나는 사람. 그러니까 종업원, 이걸 투입해서 여기서 산출이 뭐가 되냐면 제품. 그래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기능인데,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비자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능이 아까 마케팅이고, 마케팅. 요거는 생산 관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위주로 관리하는 게 뭐다? 요게 조직행위론하고 인사관리.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아주 깔끔하게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항상 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돈을 통해서 뭐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관리하기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라인이라고 불러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요 조직이나 인사는 약간 스텝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약간 이렇게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추가로 재무나 회계 기능이 좀 필요해요. 이건 사후적인 거고 이건 사전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결정하는 거고 이건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걸 갖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MIS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서브 기능이에요. 이거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그래서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지만 있으면 되게 편해.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높아져. 이게 지금 경영학에서 배우는 전체를 제가 다 소개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진 게 뭐가 있더라? 전략은 했고, 뭐 이 정도잖아요. MIS. 요게 기업의 기능인데, 그러면 뭐부터 할까? 요건 이제 배웠으니까 됐고, 이 생산 관리 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제품 대답하신 적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제품을 뭘 생산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거냐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속 생산, 하나는 연속 생산. 다음에 다 할 거지만 단속 생산은 이거는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 주문이 들어온 거를 주문에 맞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 내주는 거기 때문에 개별 생산이고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다품종이면서 소량밖에 못 팔아요. 주문자가 요구하는 건 소량이 많진 않죠. 이렇게 되고 요 뒤에 더 있는데 그냥 거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연속 생산은 보통 우리가 시장 생산이라고 해서 시장 생산은 예측에 의한 생산이에요. 예측. 여기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지만 예측에 생산합니다. 뭘 예측한다? 어떤 제품이 몇 개 팔릴 거냐. 이 몇 개가 이게 수요 예측이에요. 응? 이거는 이제 제품 예측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예측된 제품, 예측된 양을 한꺼번에 전체 생산합니다. 이거는 특징이 소품종 다량 생산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쪽은 다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나타나요. 규모 경제. 그래서 가격이나 원가가 저렴한 특징이 있어요. 이쪽은 이걸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범위의 경제. 그래서 같은 기계 갖고도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뽑아야 될 사람이나 기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지. 그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맨 처음에는 이제 비전이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사업할 거다. 거기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생산 방식이 정해지고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를 우리가 조달해야 되겠지. 다 연결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트 방식하고 FMS.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100% 나온 자리죠. 생산 관리에서 생산 방식 중에 제일 미래형 생산이면서 가장 요즘에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생산 방식이 이거거든. 이걸 기본으로 배워놓고 나서 그런 얘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직은 미시 조직론과 거시 조직론으로 나눠져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엔 더 자세히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는데, 미시 조직론은 개인, 여기는 집단, 여기는 조직 자체,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 목표는 개인을 변화시켜서 조직을 변화시키자, 아니면 집단 변화시켜서 조직 변화시키자, 조직 자체를 변화시켜서 조직 변화시키자,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여기도 용어가 막 여러 가지가 막 혼재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집단과 조직과 개인은 완전 서로 구분돼, 완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뭐 한 사람이니까 구분이 되는데 집단과 조직은 여러 사람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집단은 조직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조직 자체는 아닙니다. 이건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건 그 중에 일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방식이 달라요. 이 세 가지 대상으로. 여기는 6가지를 배울 건데 6가지 중에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고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개인을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5가지 배울 건데 5가지 중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리더십. 이 조직 집단 변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게 리더십 변수고요. 조직 변화는 2가지 배울 건데 2가지 중에서 조직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뭐 3대 3대 3이거나 3대 3대 4거나 아니면은 뭐 4대 4대 2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둘 중에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얘가 한 40%? 딱 여기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30%, 여기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개혁의 기본 골격이에요. 인사관리는 골격을 이렇게 잡아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통해서 관리. 종업원을. 이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직무 측면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람 측면 자료 수집을 해요. 여기는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평가. 이걸 통해서 직무의 높낮이가 나오고요. 여기는 인사 고과를 통해서 사람의 높낮이가 나와요.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면 직무의 높이랑 사람의 높이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능력자가 해야 될 직무를 100 정도 능력자가 맡고 있으면 그거를 적재적소 배치라 불러요. 인사관리 핵심은 적재적소거든요. 적소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안 됐을 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 이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직무에 맞게끔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관리라고 한다. 관리. 같은 말. 관리. 그리고 관리는 크게 5가지 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집 선발 관리도 있고요. 모집 선발 관리. 또 뭐 인사 이동 관리도 있고 교육 훈련 관리도 있고 교육 훈련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에 미달하면요 100인 사람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모집 선발 아니면 인사 이동 타 부서에서 이동시키든지 또는 승진시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요 사람을 80을 100으로 높이도록 교육 훈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면 보상관리예요. 보상관리. 보상관리 안에는 임금관리하고 복리후생관리가 있어요. 요거는 개별 보상이면서 직접 보상이고요. 이거는 전체 보상이면서 간접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이게 요 앞에 생략된 말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관계가 노사관계. 인간관계를 먼저 쓸게요. 인간관계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무사 준비한 분들은 여기가 워낙 중요해서 이게 뭐 한 과목으로 편성되잖아요. 노동법 한다든지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여기가 워낙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무와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키는 방법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 방법도 있거든요. 반대 방법. 사람을 두고 거기에 맞게 직무를 변화시키는 방법. 요게 이제 직무 설계, 직무 재설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별표 5개짜리.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는 요 임금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노상기 관리가 중요하고 직무 설계가 중요합니다. 요 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마케팅은 이렇게 뺄까요? 그래서 마케팅은 맨 처음에 기업 전략이라는 걸 짭니다. 기업 전략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방향을 결정하는데, 물론 마케팅적 관점에서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시장 기회 분석이라는 거예요. 시장 기회 분석. 이게 뭐냐면 시장에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표 시장 선정이에요. 목표 시장 선정. 요거를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불러요. STP 전략. 부르고, 마지막이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은 4P라고도 불러요. 4P. 4P가 뭐냐 그러면은 제품, 가격, 경로, 촉진 이렇게 됩니다. 요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케팅에서는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4P 자체가 나올 때도 있고, 이게 각각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최소한 두세 문제 나와요, 여기서. 이 정도 중요하다. 물론 이거 배우기 위해서, 요 앞에 이런 개념들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서로, 그쵸? 우리가 지금 당장 경영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경영학을 한번 맛보기로 쫙 훑어보고, 그리고 주로 시험에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재무나 회계나 경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시면 나중에 수업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쭉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좀 더 듣고 싶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좀 제가 해결해 드리고, 오늘 그 시범 강의 이 정도로 일단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하고 알고 싶은 거나 뭐 있나요? 혹시? 별로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들어가도 거기서 어차피 다 수업 시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연결한 건 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교재를 아예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게을러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나 한 두 주 정도는 유인물로 나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